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이 다음 달 개막하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에 개막하는 제75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예비 의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이 목록을 통해 74차 총회에서 했었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계속 조사 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겐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유엔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유엔 총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표결 없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third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유엔 사무국은 또 올해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를 명시했지만 따로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핵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총회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유엔 총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라 각 회원국 정상들이 화상통화로 참여하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직접 연설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5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존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벨라루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비건 부장관이 25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 등을 만나 북한 정세와 벨라루스 사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특히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러 외교 당국자 간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양국의 공통적 과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수 상태라는 건강 이상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보를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했는데 지난 7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를 살펴봤더니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외화 수입으로만 70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는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중국에 797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수입은 6,586만 달러어치, 무역 총액 7,38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비해 수출은 115만 달러, 수입은 2,181만 달러 떨어진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소폭으로라도 상승하던 무역액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4억 8,452만 달러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14억 7천만 달러나 본격적인 제재 이전인 2016년에 55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과 직결되는 수출 역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약 25억 달러를 중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여파로 2018년부터는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약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 제재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없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25억 달러씩 총 7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겠지만 올해 말 예상되는 3년간의 수입은 5억 달러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북한이 날려버린 외화 수입만 70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수출액이 줄어든 만큼 북한은 필요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산재 수입 등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겁니다. That must be driving their long-term economic plans in total disarray. They haven't imported many trucks or machines or generators or electronics, computers, all that kind of stuff that they normally would import. They have not imported. A gap of $7 billion in 3 years, that's a huge amount, I think. 북한은 제재 등으로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판로가 막히자 손목시계와 속눈썹과 같은 비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노력은 제재 이전의 외화 수입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밀수 등 제재 위반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과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앙골라가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달 1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앙골라 당국은 모든 관계 당국과 기업은 앙골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거주 허가와 고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앙골라는 파랑 규정이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등 적용 가능한 국내 국제법률과 관련 유엔 협정에 따라 송환이 금지돼 있는 앙골라와 북한의 이중 국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앙골라는 미국 행정부가 대북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국적 노동자가 건설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한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번 보고서 제출이 주목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앙골라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이며 대북결의 대상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조항 이행 등 안보리 2397호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 제정과 실행, 독자적 조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당국은 지난달 2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이행 최종 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잔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송환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항소 절차 지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야기한 실질적 장애물로 인해 지연된 송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관할권 내 안보리 결의 2397호 파랑의 송환 조건에 부합하는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해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들이 핵실험 유예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4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전제 조건과 지체 없는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중국과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미국 등이 조약을 비준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과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은 핵실험 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즉 유예를 완전히 준수하고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럽연합은 강조했습니다.
19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 등 5대 핵 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발전용과 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44개 국가가 모두 비준해야 발효되며 현재 3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